굿 티칭.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호작용의 방법에 대해서 어, 지지난 시간 했는데 오늘 세 번째로 방법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하고 어떻게 좀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 교수님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세 가지 방향이 있죠. 교수자가 학생에게 말 거는 방법이 있고, 학생이 교수자에게 말을 걸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학습자와 학습자가 학생과 학생이 서로 말을 나누게 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이제 상호작용의 세 방향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당돌하게 물어보고 쿨하게 대답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어떤 비대면 수업 저하고 같이 하고 있던 이거 같이 한 사람은 계속 말하고 한 사람은 들어야 되는 이런 수업 방식은 이제 별로 인기가 없고 효과도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학습자와 학습자 간에 서로 대화하고 토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하브루타, 짝꿍하고 토론하는 거. 방금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이럴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조용해. 학생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옛날 교수 방식이라는 게 강의 방식이잖아요. 강의 방식. 그런 방법을 떠나서 이제 학생들 질문도 받고 학생과 학생이 서로 이야기하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게 되겠죠. 유태인들의 하브루타 방식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짝을 지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죠. 왜냐면 이제 가르쳐 봄으로써 굉장히 알게 되고요. 질문해 봄으로써 서로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아, 나하고 다른 관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뭔가 가르치고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선생님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을 교정하게 되죠. 바꾸게 됩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 시간에 수강생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어봐요. 이것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들어보고 자기들끼리 토의한 결과를 또 같이 공유하도록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제가 바로 강의가 끝나자마자 제 교환에 다시 반영을 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그럴수록 이제 질문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 있나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질문이 없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이거죠. 전혀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두 번째는 다 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쪽인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죠. 저는 서로 질문을 하게 하려면 학생들이 서로 바라보게 해줘야 된다. 좌석 배열을 이렇게 그룹별로 앉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냥 허락한다면 한번 이렇게 전체가 서로 마주보면서 수업을 할 수는 없을까? 제 수업 장면이거든요. 학생들이 전체가 서로 마주보면서 수업을 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뭐 학생들끼리 서로 교류하고요.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1대1 브리핑 같은 거는 방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짝꿍끼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몰랐던 거 궁금한 거 물어가면서 좀 더 알게 되는 경우 이런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잘 안 통해요.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통하는데 학생끼리 이야기라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학생하고 꼭 짝꿍을 만들도록 하면 좋습니다. 수업할 때. 그래서 이 학생이 저 학생한테 가르쳐주고 그 학생이 물어보고 서로 역할을 바꿔서 수 A라는 단원이 끝난 다음에 학생이 한 5분, 10분 정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요. 굉장히 많은 것이 복습이 되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망각을 막을 수 있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잊혀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복습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장터 수업이라는 걸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뭐, A라는 학생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거나 이런 거 설명해 줄 수 있다. 설명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 난 근데 설득은 모르겠다. 설득 아는 사람은 나한테 알려달라.
써붙이고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 서로 학생들끼리 도와줍니다. 너는 이 설득을 모르는구나. 내가 설득 설명해 줄게. 하면 설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렇게 이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구분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걸 알아나가도록 해주는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건 뭐 성인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집단지성 같은 거 중요하죠. 학생들이 모여 앉아서. 근데 수업은 교실에 이렇게 쫙 앞만 보고 앉게 해서 수업을 되는 게 아니고 좌석 자체를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좌석 배치부터 바꿔줘야 그 수업이 상호작용에 적합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전체 앞에서 발표할 수도 있고 다른 조에 가서 발표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앉아만 있지 않고 서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하나 이제 리포트 공유. 언젠가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어, 이런 것들 리포트 같은 거를 교수님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좀 피드백을 해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피드백 해준 상태대로 그대로 이것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뭐 한 학기에 열 몇 번 정도 리포트를 A4 용지 무조건 한 장에 해오도록 하는 A4 용지 한 장에 하도록 하는 숙제를 내주는데 리포트 같은 경우에 이게 전시를 해주면 다 제가 피드백한 거 그리고 학생이 만든 리포트가 결과물을 모든 학생이 다 볼 수 있어요. 다 보면서 배우게 돼요. 아, 교수님이 어떤 걸 지적해줬구나. 그리고 이 리포트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 나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구성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아, 디자인을 이렇게 하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아, 이건 정말 알기 편하다. 이건 본문이 굉장히 읽기 편하다. 시각적으로 편집됐구나. 이걸 학생들이 다 알게 됩니다. 매 수업 시간 끝난 다음에 지난 시간 거 리포트를 이렇게 전시하면요. 학생들이 그냥 금방금방 또 잘한 거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해주면 더 재미있죠. 이렇게 학생들 참여하는 리포트 전시 같은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호작용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여러분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조별로 자기 조에서 뭔가 한 사람이 발표를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자기 조에서 뭐 발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 다른 조에 가서 옆에 조에 가서 발표를 또 하는 거예요. 발표하고 그쪽 조의 반응을 들어가지고 와서 자기 조원들한테 내가 저쪽 조에 가서 발표해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하는 걸 덧붙여서 자기 조원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저는 이게 순회 발표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은 1조, 각 조에 1번, 또 내일은 다음 주에는 2번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학생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학생 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상호작용의 방식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 수가 작을 때는요, 풀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돼요. 교수가 학생에게, 학생이 교수에게, 학생과 학생. 마치 대학원 수업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겠죠, 많이. 근데 학생이 좀 더 많아지면은 이제 교수가 학생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뭐, 이제 한 40명? 이 정도 되면 막 교수님이 학생들 이름 불러가면서 막 질문하시죠. 그럼 긴장되고요. 상호작용이 잘 돼요. 그리고 학생부터 질문도 받고요. 이렇게 하면 좋겠고, 학생 수가 뭐 100명 이렇게 될 때는 정말 그때는 강의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룹을 지어서 그 그룹별로 뭔가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줘야 된다. 이것이 상호작용이 효율을 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분 노벨상 수상자인데 이분이 강조하시는 내용은 상호작용을 하라는 거예요. 학생들 상호작용을 하면 한국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자, 질문이라는 것은 이제 교수자가 학습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화를 하고 있다. 말을 걸고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건 마인드를 갖추고 있으면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상호작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상호작용 안 하면요. 학습 동기가 낮아져요. 여러분 학생들한테 질문하고 학생이 질문을 받고 학생들끼리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수업을 해보세요.
강의만 해보세요. 학습 동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비대면 수업 같은 거 해보시면 알잖아요. 학습 동기가 말도 못하게 떨어져요. 그럼 대학 교육 전체가 질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직업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오니까 더 이상 이렇게 주입식의 어떤 강의를 뭐 기가 막히게 잘해 본다 한들 그 많은 사람을 집중시키기도 어렵고 또 오래 집중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금방 관심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수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상호작용 방법 세 번째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굿 티칭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